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정충재가 김일성과 또 김시한 그 목사와 서로 후원금 확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잠깐 풀려난 사이에 잠적을 해가면서 조용히 있길래 그동안 저는 뭐 이제 이걸로서 이제 상황이 다 정리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5, 6일 전부터 또 최 의원이랑 또 나타나서 어디 도망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들판에서도 방송을 하고 무슨 뭐 논에서도 방송을 하고 하면서까지 참 마지막 그 국민들한테 그 뭐라 그럴까 전혀 본질에 하나도 맞지 않은 방송을 계속 해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두 번 다시 그 가짜 사기 방송에 속지 마시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제가 그 정충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말씀을 믿고 정충재라든가 김일성이 최 의원한테 힘을 많이 보태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국민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최 의원이나 정충재의 말을 추종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또 계속 궤도문을 내가면서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것이 막상 그것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수백 조를 꺼낸 사람으로서 포장해가면서 많은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것이 진정성이 없는 데서 자꾸만 그것이 가짜가 진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방송을 자청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명수배자 정충재를 체포하는데 협조해 주신 분에게 500만 원의 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직업이 소설가라 그런지 워낙 말을 잘합니다. 그냥 옷깃만 스치고 가도 그걸 어떻게 금시 무슨 인연을 만들어내서 자기 의중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 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격을 해가면서 그 상대를 괴롭히고 그리고 상대의 명예를 땅에다 짓밟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4월 달에 귀국을 해서 검찰에 북부지검에 끌려가갖고 3시간 조사받다가 우선 1차적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조건에서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그 이후에 검찰에서 들어오래도 들어오지도 않고 피해 다니면서 또 최근에 5, 6일 전부터 또 연속 6회 방송까지 해가면서 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또 진짜 황당무계한 일을 갖다 옵티머스까지 끌어들이면서 자기 친동생 2명까지 끌어들이면서 또 새로운 또 영역의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속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이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가 우선 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충재는 서울 북부지검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서 기소 중지를 시킨 자로서 저는 이자를 갖다가 경찰에 소재지를 알려주거나 이런 공로를 세우신 분한테 현상금 500만 원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이자에 대한 행태는 SBS의 100만 불의 미스테리, 그 다음에 JTBC의 8시 뉴스, 그 다음에 또 SBS의 궁금한 이야기 Y 이런 TV를 통해서 이자가 얼마나 사기꾼이고 이자가 얼마나 반사회적인 사고를 갖고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방송 3편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요구한 방송이 아니라 정충재 그가 자기 자신이 진실을 파헤쳐보겠다라고 자청해서 한 방송에서 조사해본 결과 이건 사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정옥자 씨 편입니다. 이 정옥자 씨는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세탁했다. 이 수사권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열은 사람인데, 여기 1조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이게 20장을 자기가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외환은행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발행했다고 하는 외환은행의 담당 과장한테 통화를 했는데, 20조 수표를 발행하려면 20조가 은행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확인했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쩌면 속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니면 정충재와 뜻을 같이 하는, 이분은 처음에 김대중 씨 쪽 그 후속적으로 뭐 움직여서 나온 비자금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치 자금이라고 이렇게 세탁돼서 나온 거고, 자기한테 세탁을 의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충재가 이걸 보고, 이런 기사를 보고 옳다구나 좋구나 해갖고, 결국은 그걸 갖다 또 문현동 금돌과 연결시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조익뉴스 24에서 이 1조 수표에 대해서 깊숙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가 사기다, 말도 안 되는 사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갖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면은, 정충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좌파들의 결국은 공작이다, 그렇게부터 빠져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런 건지를 한번, 우선은 정충재의 말을 듣고 오해를 하신 분들한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말씀도 한번 가슴을 열고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제 마음입니다. 정충재가 자기 가문에선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륜을 갖다가 끊어도 너무 무식할 정도로, 너무 야비할 정도로 끊은 사람입니다. 둘째 동생, 그 분은 저희가 그 초창기 때 그 매장물 발굴에 대해서, 탐사에 대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같이 회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분의 심성이라든가 착한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던 분한테 카드를 갖다가 갖고 오라 그래서 금괴를 또 나오면 주겠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해갖고 친동생한테 3천만 원 돈을 그 카드를 긁고, 지네들은 차를 사고 마누라 차 사주고, 동생은 쫄쫄 굶기하고 결국 신용불량자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신용카드를 1,200만 원 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줬고, 또 자기 형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고. 둘째 동생은 그렇게도 상당히 어려운 세월을 살았고, 셋째 동생한테는, 그 친구는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압니다. 진짜 심성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결국 쇠뇌를 시켜갖고, 문재인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 부산 지역 사무실을 갖다가 점거하고 신나 사건 때문에 3년을 옥고를 살게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형이 동생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 자기는 정작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셋째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갖고 옥살이를 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새해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사무실에 난입한 한 남자가 난데없이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가운데 1시간 만에 인질범이 제 발로 문을 열고 나와 경찰에 체포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경찰서 보고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거 원하세요? 지는 최근에 난 넷째 동생이 그 미국에 도피 할 때 자기한테 수만 달러를 19,000달러 정도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혈육에 며칠 전에 자기 자신의 혈육에게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왜 고소를 당했느냐? 돈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형제지간에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셋째, 돈을 줬던 이 동생을 결국 까발려갖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동생의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큰형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앞장을 쓴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동생은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는데 정충재 자기 자신이 한 소리입니다. 자기 막내 동생이 이번에 옵티머스에 그 사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연루된 사람이고 지금은 잠적을 했는데 중국으로 뭐 뭐라 그럽니까 그게? 그냥 한국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거. 그렇죠. 밀항. 밀항. 네. 밀항을 준비를 하든 밀항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요새 저기 있는데 정충재는 옵티머스가 저와 연관이 있고 또 옵티머스 때문에 자기 동생이 또 서로 나랑 뭐 친했고 이런 식으로 또 소설을 써냅니다.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정영재는 정충재 선생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러한 집안의 스토리죠. 백준흠이, 문재인이 이런 것들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정충재 선생님의 막내 동생을 인질 삼아 끌어 집어넣고 문현동 금도굴 자금의 핵심 자금책을 지켜왔던 것. 이 사실 정충재 선생님도 어제 오늘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나는 저 5번째 동생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또 그리고 서로 전화 한 통도 없는 사이인데 그냥 거기다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옵티머스의 그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또 내가 금도구란 걸로 팔아서 저기다 지원해 준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저 자회사에다가 자기 친동생 4명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명예를 갖다가 있는 분들은 명예를 땅에 완전히 떨어뜨리고 국민들한테 셋째 동생과 5째 동생은 빨갱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전에 3일 동안에 5편을 찍었습니다. 정인재라고 아들 5 중에서 셋째가 있는데 얘가 저하고 9살 차이입니다. 정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라면은 절대로 큰형이 동생들에 대한 그 허물을 덮어주거나 다독거릴 생각을 안 하고 국민한테 대고 내 동생 셋째, 5째는 빨갱이다. 나는 도대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건 완전히 천륜을 저버린 행동 아닙니까? 옵티머스의 골든코어라는 뭐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펀드 자금이 제가 돈을 갖다가 바꿔줘서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골든 코어다. 이 또 골드가 나오니까 또 이거 갖고 또 물건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상호 중에서 골드자 상호를 쓰는 회사가 한두 개입니까? 자, 다시 되돌아가서 2002년도 6월 13일 날 저희가 고소한 거에 대해서 2005년 9월 15일 날 긴급 체포 구속이 됐는데요. 이 소장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상대들한테 이 사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지른 거에 대한 판결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박인규, 그 다음에 정관재, 김종점, 자기 친동생과 자기 지인과 박인규도 친구고 김종점도 친구입니다. 재판장에 나와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부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박인규라는 사람이 김종점이라는 사람, 조금 아까 이제 100만 불의 미스터리에 나와서는 이 사람이 비닐봉지에 7, 8개 금편이 있었다. 자기가 봤다라고 방송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쌤이 이것도 이 보라고 이 비닐 봉지에 팩에 한뭐 7, 8개 건전한 게 듣는 거 하는 몰라. 그걸 하나 딱 이렇게 해서 초콜릿 식으로. 얼마 안 했어요? 막 초콜릿, 조그매는 초콜릿. 예, 그 정도 돼. 편이다, 편. 금괴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박인구란 또 친구. 이 사람도 자기가 금편을 이런 걸 봤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님도 그 금을 보시긴 보셨죠? 예. 요맛합니다, 요맛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러나 법정에 가서 따지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기가 허위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정충재가 부탁을 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정충재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결국은 정충재는 영창을 가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거 은입니다. 은. 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고승을 하고 인천 앞바다에 있는 배 발굴 작업 때 이런 것들이 몇십 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발굴을 해서 인천의 그 유물전시관에 근대 유물전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충재가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이 금편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갖고 결국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구속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충재가 경찰청 특수부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직접 2004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은 백을 써갖고 그때 당시에 서기훈 경감이라고 저를 6개월 동안 내사하신 분입니다. 6개월 동안 내사하고 100% 정충재 자작극으로 판단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게끔 처리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죠. 2004년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청 특수부는 청와대 하명기관인데 만약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연루가 됐었다면은 과연 경찰청 특수부에서 저를 내사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서기훈 경감께서 저를 2번 소환을 했습니다. 6개월 내사하고. 결과는 미안하다. 진짜로 솔직히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너무 누명을 정충재가 씌운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괘씸하지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네들은 진짜 이제 다 모든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 경찰청 특수부에 끌려가서 제대로 재판되고 나온 사람 별로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보면은 2016년 1월 8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이 그때 당시 104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300톤도 넘게 훔쳐갔다 그렇게 시내 얘기하더라고요. 굴에서 빼돌린 금 300톤이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금이 몇 톤이냐고요? 지금 한국 건보유량 104톤 그만큼인데 판사관이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거짓말인데. 그럼 여기 보시죠. PD가 정충재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금 300톤이 홍콩에 갔고 문재인의 정치 자금으로 마련했다는 것. 그런데 PD가 카더라네요. 라고 말하니까 카더라인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여러분들 경상도 말입니까? 카더라가? 네?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뜻이죠. 추정보다도 좀 약한 단계죠. 추정이라는 것은 증명하기 전까지의 대세를 이루는 이론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카더라는 것은 그럴듯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송 인터뷰에서도 앞뒤고 안 맞고 전후좌우도 안 맞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결국은 우매한 국민들한테 결국은 찬조금, 후원금 사기치려고 이런 짓을 이 사람이 소설가니까 뭔 얘기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여기 자막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카더라네요. 카더라지. 그래도 카더라인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이런 자가 말을 만들어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의 말을 믿고 방송국도 처음에 이 사람 말을 믿고 조사를 했었고요. 전 암흑의 한국에서 금을 300돈 싣고 그 금이 홍콩에서 처분돼가지고 한국으로 그 돈이 흘러갔는데 아마도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 같다. 카더라네요. 카더라지. 카더라지. 그래서 카더라인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그 취재한 결론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뢰가 안 가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하도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굴착기로 파대고 이러다 보니까 영창도 갔다 오고 사기꾼으로 다 소문이 났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허가가 부산 남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결국은 이 작전으로는 안 되겠다. 6월 8일에 해야겠다. 그래서 진해에 그때 당시에 노역 가셨던 분에 대한 그 리스트를 갖다가 일제가 작성한 리스트 일부를 했다가 천구의 유골이 거기에 정충재가 허위로 뚫은 그 굴에 천구의 유골이 원한을 갖고 지금 수장돼 있다. 그걸 백준호미가 유골을 갖다가 지금 도굴에 갈지도 모르니까 당장 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문을 앞세워서 일제 그 진상조사위원회 그 팀들이랑 만나갖고 굿까지 했습니다. 진혼제까지 지내가면서 또 쇼를 한 거죠. 이런 유족회 분들이 저자한테 속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안에 자기 조상들이 차릿한 그 물속에서 있는 거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 그런 그분들의 마음을 진짜 헤아렸다면 이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 시추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문현동 주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일 전까지 작업했어요. 20일 전이요? 무슨 작업을 했어요? 굴착 작업이요. 땅 파고 굴착기 가지고 땅 파가지고 밀어가고 이래서 주민들이 지금 비 울린다고 못 파고 그래요. 갔다 와요. 그 파는 작업이 금 찾는다는 작업이에요? 작년까지는 금 판다고 했는데 네. 금년에는 그 금 판다고 하니 못하고 그래나니 6월 발굴 이래가지고 편안히요. 한발 제한하지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이 이곳에 매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문현동에 희생자 유골이 매장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범죄를 숨겨놓는 저장고를 만들었다가 조선인들을 몰살해서 거기 같이 묻었다. 이런 취지로 조사 요청을 한 거죠. 신빙성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고. 형 정만금 씨가 정부 측에 발굴 요구를 했다가 신빙성이 없어 거절당했답니다. 그러자 일제 희생자 유족들을 접촉했는데요. 3번에 걸쳐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시추를 해봤어요. 했는데 그 밑에 이제 공간을 우리가 못 찾았어요. 작년 가을 시추 작업을 벌였지만 지하에 굴이 있다는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굴삭기를 직접 끌고 온 이가 정 씨의 동생이자 이번 인질극을 벌인 정천금 씨였습니다. 그 유적해 그 유령제 짓는다고 그래가 거기 있는 거기 가가지고서는 자기가 굴삭기 해가지고 길을 닦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심리 전문가입니다. 경찰청에 관련된 심리 전문가 모양인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 머리를 쇠뇌시켜서 하는 그런 치졸한 삼류 이야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정충재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한테 이 승인서를 받은 거 내용을 보면은 한 평 1.5m 곱하기 1.8m 이게 2.7제곱미터인데 이게 한 평 아닙니까? 이게 한 평을 허가를 받았으면은 한 평만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서 없으면 수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충재가 발굴자가 아니라 바로 박수웅 씨라고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였던 분이 발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남의 땅을 갖다 수직으로 해서 남의 땅을 몰래 파고 들어갔다면 10년 동안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음습하게 10년 동안 남의 땅을 파고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불법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박수웅과 정충재가 결탁을 해갖고 이 땅 문현동 119-5번지를 시추를 하고 들어갑니다. 없으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메꿔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 10년 동안 약 5, 60m 이상을 이렇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남의 땅을. 여기는 남의 땅입니다. 근데 박수웅과 정충재가 10년 동안 이틀 하는 동안에 결국은 서로한테 환멸을 겪고 서로한테 완전히 뭐 인간 이하의 서로의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충재가 결국은 털고 나옵니다. 근데 이 시추구와 이 시추구의 거리는 25m입니다. 25m.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대략. 그런데 정충재는 10년 동안 이 여기를 파고 들어갔는데 이 굴이 몇 메다 깊이의 굴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파고 들어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파고 들어갔는지 그걸 모르면 말이 됩니까? 10년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배재대학교 손흥 지질학과 탐사교수를 불러다가 여기를 탐사를 시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하에 굴이 있는 게 나오겠죠. 이 지하에 있는 굴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박수웅과 정충재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여기서 파갖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충재가 이 부분의 지질 탐사가를 불러서 지가 사기 사건에 대해서 발뺌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짠 거겠죠. 이 부분에 뭔가 동굴이 나오니까 여기를 시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동굴이 마창이 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카메라를 내렸더니 이런 인공으로 만든 마대자루가 수천 개가 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이 수직으로 카메라를 내렸을 때 이런 장면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과거 역사가 잊혀진 역사가 사실이구나. 이래서 탐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충재 사기에 의해서 잠수부를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주 소금 마대가 끝도 없이 쌓였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한주 소금이 있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 박수웅 씨가 정충재랑 같이 동업을 하면서 뚫었던 이 굴에 계속 지네들 목적물이 안 나오니까 여기만 뚫고 여기만 끝나고 올라오기로
행정기관과 약속을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하고 들어가니까 이 안에 뻐럭이라고 합니다. 돌 파괴된 거, 돌을 갖다 깬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꺼내면 걸릴까봐 결국은 한주소금 마대에다 돌을 담아서 차곡차곡 옆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몇천 개가 쌓여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발굴을 주의했던 나현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명이. 자, 그런데 정충제가 여기 오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등충. 아니, 여기 보시면 이게 오성식이라는 글자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내렸더니 여기 이응에다가 오자 아닙니까? 이거 이응에다가 시우자에다가 오성자 아닙니까? 요거 식자 아닙니까? 카메라를 내렸더니 오성식인데 정충제는 이걸 가지고 지가 금이라고 이렇게 그림도 그럴듯하게 그려갖고 이등충, 일본의 대기업 이토쭈라는 뜻입니다. 그 이토쭈라는 그 기업의 글자다 이거. 이게 오성식인데 그는 이등충으로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그는 사기가 노출되고 들통날까봐 결국은 금괴도 이렇게 있었다. 노랗게 그려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그가 만든 자기 져갖고 있는 게 마다리 푸대로 다시 재포장이 돼갖고 그 끝에 이동충이라는 검은 할자가 찍혀갖고 있어. 도장끝이 찍혀가 물이 너무나 맑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제시대 폭탄을 제조하던 어뢰 공장. 그러나 발굴 당시 그곳은 물바다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무인 카메라를 동원했고 금과 보물로 채워진 듯한 오래된 자루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가 만든 건데 이게 다 금괴랍니다 이게. 근데 금괴가 이렇게 삐쭉삐쭉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금괴가 1톤이면 가로 세로 높이 순도 99.9%가 37.3cm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 크기의 금괴라면은 요런 정도 크기요. 37.3cm가 순도 99.939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게 1톤입니다. 그러면 이 마대에 99.9%짜리 금을 집어넣는다면 제 생각에는 1톤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편으로 만들어 집어넣으면 차곡차곡. 그러면 뭔 재주로 1톤이나 되는 무게를 마대에 집어넣고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금괴는 두꺼운 박스, 나무 박스에다가 아주 충격에도 견디기 좋고 그 다음에 들기도 아주 용이한 두꺼운 나무 박스에다가 금괴를 이렇게 쌉니다. 옮길 때는요. 그런데 마대에다가 1톤 이상 금괴를 넣고 옮긴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과 사기를 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 굴 안에 저희가 잠수부를 들여보내 찍은 겁니다.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주소금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한주소금이 끝도 없이 수천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금괴라는 겁니다. 무슨 금괴를 갖다가 한주소금 비닐마대에다가 넣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박송씨인데
안녕하십니까. 더 300 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